자, 반갑습니다. 자, 통화 때문에 이제 방송을 종료했다가 다시 켰는데, 일단 어제는 대부분 다 예상 밖의 흐름으로 흘러가서 뭘 가져가도 안 됐다. 왜냐, 제가 일단 어제 주력이 이제 맨유 마엔이랑 레알 마엔이었는데, 맨유가 이제 극적으로 1마엔을 해줬지만 레알이 2대 0으로 이기다 비기면서 사실 그건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빌바오도 어제 졌죠. 그리고 오히려 소시는 마행까지 했고, 그리고 또 어디 있었지? 아무튼 어제는 생각보다 예상 바뀐 경기 결과들이 많이 나와서 오늘 주말부터 한번 다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빠르게 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 나가봐야 돼서 좀 일찍 켰습니다. 오늘은. 자, 일단 몽펠리에부터 하고 모나코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리그한 경기인데 일단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꼴찌입니다. 모나코하고 비교했을 때도 득점 차이도 10골 이상 나고 실점은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왜냐, 최다 실점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몽펠리에가 홈이라고는 하지만 원정의 모나코도 꽤 성적이 좋거든요. 홈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원정 전패인 몽펠리에 입장에서는 홈이 그나마 낫긴 한데 홈에서도 좀 실점이 많다. 요 부분이고, 일단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앙제전에 2명이 퇴장이 있습니다. 수비 쪽에. 근데 수비랑 미드필더는 비중이 좀 있는데 수비가 그렇게 비중이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공격 쪽에 노르딘 여전히 몇 경기째 못 나오는 것 같고, 그거 외에는 딱히 뭐 결정이 없는데 어쨌든 2명의 퇴장과 공격에 이제 골이 가장 많은 이제 선수의 이제 부상, 그리고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수비 쪽에 부상 의심, 그리고 미드필더에 뭐 질병 표시 한 명 되어 있고, 그리고 골로빈하고 발로고는 여전히 그 장기 부상이고, 골로빈이 지금 질병 표시되어 있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격에 한 명 더 비중이 좀 낮긴 한데 이 선수 이름이 지금 일레이카나? 이름이 좀 어려운데 부상으로 일단은 한 골 이엇인데 평균 시간이 조금 적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볼 땐 몽펠리에가 손해죠. 2명 퇴장에 그래도 골이 많이 넣은 공격수의 부재이기 때문에 해서 제가 볼 때는 모나코가 좀 더 낫지 않나.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최근의 기세인데 일단 몽펠리아가 그나마 홈에서 뭐 릴이랑 니스랑 비기면서 조금 그래도 했었던 상황이라서 제가 지난번에 몽펠리에 승을 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3경기 무패였지만 시원하게 털리면서 3연패입니다. 3연패. 그리고 경기 수로는 지금 7경기째 승리 없어서 하필 또 2대1로 지고 있는 상황에 2명 퇴장당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시간에 쐐기골까지 먹어서 3대1로 졌는데, 어쨌든 지금 흐름만 놓고 봐서는 뭐 릴하고 니스랑 비겼던 거 생각하면 조금 몽펠리에 쪽을 생각하려고 했지만 지난번에 앙제한테 진 거 보고 모나코 쪽을 좀 더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모나코가 이제 랭스하고 지난번 그 컵 대회 비겼거든요. 근데 이제 연장 안 가고 바로 승부차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텀이 워낙 짧아요. 15일 경기라서. 특히 원정이었고. 그래서 모나코는 최근 홈 경기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원정 경기였거든요. 중립 경기나. 그래서 성적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낭토 원정도 비겼기 때문에. 그래서 몽펠리에가 아무리 전력 누수가 있긴 하지만 저 모나코의 원정 배당은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혹여라도 몽펠리에가 지난번 니스나 릴처럼 비길 가능성도 생각해야 됩니다. 뭐 물론 상성에서는 모나코가 지금 보니까 4승 1패로 좋거든요. 최근에. 그리고 몽펠리에 홈에서도 원정의 모나코가 연승 중인데 그래도 모나코 쪽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니스나 릴이 아마 지다가
저 동점을 만든 상황이라 모나코의 일정만 아니면 그냥 모나코 승마행 가면 되는데 하필 또 뭐 연장은 아니지만 승부 차이까지 갔고 어쨌든 15일 경기면은 조금 타이트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3일 만에 열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원정 경기라서 요거는 뭐 마행까지 보기는 좀 빡셀 수도 있다. 물론 몽펠리에가 안 지는 상황이면은 비기거나 이기곤 했는데 질 때는 확실하게 지거든요. 한 골 차로 진 적이 홈에서 없습니다. 뭐 툴루즈, 마르세유, 낭트 다 2골 이상 차로 졌고 앙제전도. 그래서 이거 마헨을 가야 되느냐. 모나코가 일정이 있었지만 모나코 승의 마헨을 가야 되느냐. 근데 최근에 파리하고의 그 컵 대회도 일정이 있은 후에 낭트 원정에서 2대2로 비겼던 거 생각하면은 몽펠리에가 그래도 골을 넣는다는 가정하에 저는 오버가 더 좋아 보입니다. 오버. 그렇다고 아주 막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니에요.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서 그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확실히 모나코가 이길 확률은 높긴 해요. 모나코 승부까지 볼게요. 이 오버를 보는 이유는 혹여라도 또 비길까봐. 그렇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모나코가 원정에서 4승 2무 2패. 이게 일정만 없으면 바로 모나코 승에 마행 가면 되는데 그래도 몽펠리에의 지금 퇴장과 공격. 근데 공격에 걔가 빠지더라도 노르딘이 얼마나 최근에 골에 관여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 니스전하고 릴전에 한 골이 있는데 그리고 홈에서는 브레스트전도 골이 있고 니스전만 빼고 그럼 조금 고민되네. 이게 3.5라 조금 애매하거든요. 3.5만 아니면 이게 승마엔을 봐야 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잠시만요. 그래도 근데 모나코가 원정에서 그렇게 잘했던 적이 최근에는 없어가지고 물론 상대적인 게 있죠. 뭐 랭스, 마르세유 그리고 뭐 아스날 그리고 뭐 중립 파리 경기라든가 낭토도 최근에 잘하니까 상대 전적도 앞서고 있고 결장 부분도 모나코가 더 좋고 근데 지난번에 모나코가 랭스전에 그 누구냐 그 교체를 이게 브릴 엠볼로도 거의 풀타임 뜬 것 같았고 지금 공격 쪽에 보면은 잠깐만요. 세기를 전반만 뛰고 교체되었던 상황도 있네. 이러면 생각을 좀 바꿀게요. 몽펠리에가 뭐 니스나 릴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무까지는 좀 그렇고 모나코 승. 그리고 마헨까지 보겠습니다. 마헨. 그러니까 모나코가 이긴다는 전제를 깔면은 어쨌든 한 골차 승부가 없었기 때문에 뭐 모나코가 못 이기는 경우에는 오버 나면서 뭐 비길 가능성이 있겠지만 일단 모나코 승에 마헨을 우선시 하겠습니다. 5번은 그냥 완전 고배당. 그러니까 마헨을 갈 거냐 오버를 갈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잠깐만요. 원정의 모나코의 실점을 생각하면은 잠깐만요. 리그만 보고 생각을 할게요. 리그에서는 3대1, 2대2, 0대0. 원정이 살짝 불안하거든요. 근데 또 원정 성적 놓고 보면 14득점에 8실점이라 몽펠리에가 얼마나 골을 넣어줄지가 의문이라서 앙제한테도 지금 털리는 거 보면은 모나코 승 마엔을 더 볼게요. 5번은 좀 뺍시다. 뭐 오버도 같이 보긴 하는데 제일 후순위로 볼게요. 일단 모나코 승의 마엔을 좀 더 보겠습니다. 모나코를 그 컵대회 있긴 했지만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시간이 너무 많이 끌렸네. 그 다음 프랑크하고 도르트문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일단 프랑크 같은 경우
지금 3위로 순위가 상당히 높거든요. 도르트문트가 10위입니다. 전혀 이제 예상치 못한 순위인데, 왜냐면 홈에선 너무 잘하는데 원정이 안 좋습니다. 도르트문트. 1승 2무 5패. 그리고 프랑크는 홈이나 원정이나 별 큰 차이가 없거든요. 5승 2무 1패. 원정에서도 성적이 좋고. 그래서 확실히 프랑크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득실도 다 프랑크가 앞섭니다. 그리고 이 최근의 흐름, 도르트문트가 4승 1무로 일단은 상대 전적은 좋긴 해요. 그리고 프랑크 홈에서도 프랑크가 최근에 이제 이긴 적이 없어요. 무가 좀 있긴 한데, 그래서 3무 2패로 무가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상성에서는 좀 밀린다는 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적 표시가 있거든요. 지금 마르무시의 이적 표시가 있는데, 마르무시가 팀 내 15골에 어시도 10개로 가장 많습니다. 25 공격 포인트가 25나 되는데, 둘 다 딱히 결장이나 이런 크게 뭐 이슈가 될 만한 건 없는데, 이제 프랑크의 마르무시 이적이 좀 크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거 얘가 어디로 지금 맨시티가 영입한 것 같은데. 맨시티로 갔구나. 이러면은 타격이 있죠. 아무리 프랑크가 홈에서 잘해도 마르무시의 비중이 엄청 큰데. 물론 그 다음 뭐 선수가 이제 에키티케? 예. 얘가 몇 골이었지? 8골이긴 한데, 도르트문트가 최근에 뭐 홀슈타인한테 2실점, 저 2골 넣고 4실점 하긴 했지만 볼프스 원정 3골도 있고, 요새 뭐 맨행글라전도 비기고, 초반보다 원정 성적이 그나마 좀 나은 편이에요. 근데 홀슈타인전 생각하면 또 갈 수는 없긴 해요. 이거 사실 도르트문트의 프렌을 조금 더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홀슈타인처럼 이제 발릴 수도 있는데, 마르무시가 그 이적 이슈로 이제 못 나오게 되면 아마 안 나오겠죠. 그러면은 타격이 좀 크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마르무시가 그래도 근래 들어 골을 좀 꾸준하게 잠깐 장크트전 넣었고, 1월 15일 날도 골을 넣었고, 잠깐만요. 1월 11일, 15일, 21일은 건너뛰고, 리옹전 넣었고, 물론 모든 경기 최근에 다 골을 넣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가장 최근 연도가 바뀌고 나서는 2경기 다 연속골을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시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르트 프렌, 도르트문트 프렌승 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완전 그 도르트문트 역배까지 보기에는 요새 이제 도르트문트가 실점이 좀 은근히 많아요. 홀슈타인전 4실점은 진짜 예상을 아직도 못했거든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오버 같이 본다 요거. 그래서 확률은 여기도 모나코 승 도르트 프렌이고, 고배당으로 간다면 아까 뭐 마엔 오버, 여기는 뭐 도르트 승까지 보긴 어렵고, 다득점 무승부도 가능합니다. 뭐 마르무시가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홈에서 성적이 좋고, 근데 이제 상성에서 도르트문트가 좀 더 좋기 때문에 뭐 무승부를 염두에 둔 것까지 해서 도르트문트 프렌,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오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마르무시 이적이 있었구나. 자, 로마하고 제노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마 같은 경우 상성에서 제노아 상대로 홈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15승 2무. 뭐 이 정도만 얘기해도 홈 성적 얼마나 좋은지 알죠. 다만 일단 최근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가 딱 한 경기도 차이 안 나요. 승점 1점이라. 근데 이제 득실은 제노아가 득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로마보다 로마가 좋고, 로마는 그나마 이제 원정에서 아직도 1승이 없습니다. 6무 4패로. 근데 홈에서는 6승 4패로 무승부가 없고 승패로만 나뉜다. 다 홈에서 승점을 거의 다 챙겼기 때문에 그나마 홈이 좋은데,
또 하필 제노아는 홈에서 성적이 안 좋고 홈에서 무가 많고 원정에서 승이 좀 더 많은 팀입니다. 그리고 결장 부분 보면 크게 변동사항이 없어요. 로마는 미드필드 한 명 정도 부상. 근데 이제 제노아 쪽 보면은 공격에 이제 비티냐 그리고 이제 장기 부상자들까지 합치면은 사실 공격수들이 많긴 하지만 결장으로 빠지는 선수들도 엄청 많다. 비티냐 빠지면 이제 피나몬티. 근데 피나몬티가 너무 독보적으로 골이 많긴 한데 제노아가 워낙 득점력이 없어서 이거는 아무래도 최근에 로마가 이제 볼로냐 원정 비긴 것도 있고 감독이 바뀐 이후에 되게 성적이 좋죠. 더군다나 이제 홈의 성적은 지금 5연승 중입니다. 뭐 라치오도 2대0으로 잡고 파르마 샴푸도리아 뭐 브라가 레체까지 다 멀티골 이상을 넣었기 때문에 이건 뭐 일로 보나 절로 보나 로마 쪽을 봐야죠. 다만 이제 제노아도 요새 흐름이 상당히 좋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나폴리전 패배 말고는 최근에 진 적이 없습니다. 파르마전부터. 이게 한 10경기 되는데 10경기 중에 딱 1패밖에 없어요. 다만 무가 5번 있고 4승 5무 1패입니다. 근데 이제 원정에서 붙었던 팀들 보면 에이시밀란 빼고는 뭐 레체, 엠폴리, 우디네세, 뭐 파르마라 사실상 뭐 아주 강팀이라 볼 수는 없고 최근에 이긴 것도 홈에서 파르마전이라 이 득점력이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흐름이 좋고 무패 흐름이 워낙 최근 들어서 뛰어나다고는 해도 로마의 5연승과 최근 다 이제 멀티골 이상씩 골을 넣었고 감독 바뀐 이후에 폼도 좋고 에이시밀란 볼로냐 원정도 비겼기 때문에 이건 누가 뭐래도 로마 승 봐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로마 승. 그리고 마엔은 글쎄요. 지금 최근에 로마 홈 득점력 보면 마엔까지 노릴만 하거든요. 근데 제노아가 워낙 쉽게 안 졌기 때문에 뭐 예전에 아탈란타나 라치오, 뭐 베네치아 멀티골 이상 실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기세로 봤을 땐 뭐 에이시 밀란 원정도 비겼고 그리고 뭐 홈에서 나폴리전도 한 골차 해서 그 부분이 살짝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제노아의 득점력을 볼게요. 득점력. 로마가 딱히 결장이 크게 없는 상황에 지금 흐름이라면 저는 마엔까지 가능하다 봅니다. 왜냐? 제노아가 무패긴 하지만 득점력이 그만큼 받쳐줘야 되는데 AC 밀란전도 결국엔 0대 0이었고 레체전도 0대 0이었고 파르마전도 결국엔 한 골밖에 못 넣었어가지고 로마가 선제골을 빨리 넣으면은 오히려 한 골차 승부보다는 기존에 이제 4대1, 3대 0, 뭐 4대1, 5대 0, 뭐 라치오 2대 0까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요새 득점을 잘하기 때문에 홈에서. 그래서 저는 마헨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로마 승의 마헨. 모나코도 어찌 보면 승의 마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승을 보는 경기들을 오히려 그 마헨 경기들이 2배 이상이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번니하고 썬더랜드 가도록 할게요. 자, 번니 같은 경우에 지금 2위인데 썬더랜드도 4위로 순위가 상당히 높고 여전히 실점이 딱 한 자릿수인 팀이 유일합니다. 번니가. 그래서 득실이 좋아요. 뭐 1등은 아니지만 썬더랜드보다 득점이 조금 부족한데 실점에서 2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득실이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번니가 일단은 홈에서 무패 팀 중에 한 팀입니다. 썬더랜드도 홈에서는 무패예요. 두 팀만 이제 무패거든요. 근데 이제 원정의 성적을 봤을 땐 번니가 원정도 1등입니다. 성적이. 근데 썬더랜드가 5승 3무 4패로 뭐 원정 5위인데 뭐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번니가 워낙 이제 홈에서 이제 안 지기 때문에 그래도 번니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실점이 워낙 적어서. 자, 그럼 결장 부분. 공격의 한 명이 일단은 출전 정지입니다. 못 나오고 그거 외에는 별다른 그게 없어요. 근데 비중도 막 그렇게 뭐 아주 높다고 볼 수도 없어서 오히려 썬더랜드 쪽 보면은 여전히 로메인 먼들하고 토마스는 부상 중. 얘네도 장기 부상 외에는 최근에 달라진 게 없긴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일단 상대 전적 보면은 번니가 뭐 홈에서 유리하다 볼 수는 없습니다. 살짝 아주 살짝 앞서는데 최근엔 또 못 이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이제 지난번 레딩 FC하고의 FA컵도 연장 가서 이겼고 최근에 무패 흐름이 좀 깁니다. 밀월전 그러니까 최근 20경기 중에 딱 한 번 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4경기인가 무패 중일 거예요. 그 14경기 중에 무가 6번이나 됩니다. 그래서 8승 6무. 가끔씩 이제 홈에서 더비카운이나 스토크 아니면 예전에 퀸즈파크 프레스턴 0대0으로 비길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애매한데 뭐 거의 언더고 최근에 오버 났던 적이 2번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최근도 다 언더입니다. 그래서 썬더랜드가 워낙 이제 얘네도 홈에서 잘하긴 하는데 홈보다는 원정이 살짝 부족하긴 하죠. 그리고 FA컵도 연장 가서 스토크한테 졌고 그래서 최근에 원정 스토크 1대0 패배라든가 블랙번 2대2 뭐 스완지도 역전을 했고 노리치도 역전을 해서 전체적인 썬더랜드도 뭐 패가 아주 많은 팀은 아닙니다. 최근 20경기 중에 2번밖에 안 졌으니까. 근데 이게 그래도 번니 쪽으로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최근에 썬더랜드의 득점력 때문에 조금 애매한데 잠시만요. 자,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그래도 번니 승무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가 볼 땐. 그리고 언오버는 그래도 번니가 최근에 실점이 다시 또 적어졌다는 점 생각하면 언더 쪽. 승무랑 언더. 근데 무가 걸리면 언더를 좀 더 보는 게 낫겠죠. 자, 그다음 에스파뇰하고 바이올리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파뇰하고 바이올리드가 강등권인데 승점 1점 차이긴 하거든요. 근데 득실이 다 에스파뇰이 앞섭니다. 그래서 득실 차이가 은근히 조금 납니다. 살짝 한 10골 정도 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에스파뇰이 홈에서 성적이 좋아요. 반대로 바이올리드는 원정 성적이 안 좋고 그리고 에스파뇰이나 바이올리드 결장이 아주 크게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상성도 에스파뇰이 홈에서 좋고 여러모로 다 에스파뇰이 조금씩 다 좋아요. 그리고 최근에 레가네스 발렌시아 오사수나 상대로 4연속 무승부 중이긴 한데 4경기째 어쨌든 패가 없고 홈에서 그리고 바이올리드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뭐 베티스 잡고 발렌시아 잡긴 했는데 최근 원정 3연패 그리고 6경기 무승 그래서 1무 5패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건 에스파뇰 승 봐야 되지 않을까. 바이올리드의 연승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에스파뇰 승 그리고 이겨도 뭐 그래도 바이올리드의 최근 기세로 봤을 땐 한 골차 승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파뇰의 언더가 많긴 해요. 그래서 언오버는 좀 애매하고 비긴다면은 언더 날 가능성도 있죠. 1대1 뭐 2대2 비기는 거는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저는 그냥 1대0 승에 뭐 고배당으로 노린다면 핸디무 정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 릴하고 니스 가도록 할게요. 자, 리그한 경기인데 일단 두 팀도 5위 사이라서 순위가 높습니다. 특히 릴이 2패밖에 안 했고 득실도 거의 비슷해요. 득점이 니스가 많긴 하지만 실점이 더 많아서 릴도 실점이 적은 편인데 니스에 비해 득점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릴이 4승 3무 1패 뭐 니스도 홈 무패 팀이긴 한데 원정의 니스는 홈보다 살짝 좀 부족하긴 해요. 그래서 릴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니스가 원정의 실점이 2자릿수다 보니까. 그리고 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제그로바랑 그리고 페르난데스의 공격 쪽에 여기는 뭐 데이비드가 거의 골을 압도적으로 넣고 있기 때문에 요거 2명 공격 쪽 말고 그리고 최근 부상은 거의 없어요. 얘네도 달라진 게 없다. 그리고 니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최근 부상이 이제 수비 쪽에 부상 1명 공격 쪽 뭐 제레미 보가 얘도 못 나온 지 한 6, 7경기 됐기 때문에 둘 다 이제 최근 달라진 상황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의 성적을 보면은 3연속 무승부 무가 많습니다. 두 팀이. 그리고 릴이 최근 홈에서 니스한테 살짝 좀 밀린다. 뭐 아주 살짝? 근데 뭐 마지막 경기를 비겼어가지고
뭐 큰 차이는 없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릴이 지금 워낙 무패를 오래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보는 것만 해도 20경기인데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마르세유 원정 컵 대회까지 승부차이까지 가서 이기고, 그래서 뭐 챔피언스도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4승 1무, 그리고 컵 대회도 뭐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리그에서도 엄청나게 잘하고 있고, 왜냐 2패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워낙 뛰어납니다 지금. 무가 많다는 게 걸리지만. 그리고 니스도 보면은 FA컵 이겼고 랭스전도 4대2로 이기고 해서 그나마 릴의 무패 흐름보다는 조금 부족한데, 뭐 몽펠리에전 비겼다든가 아니면 뭐 유로파 원정에서는, 원정뿐만이 아니라 유로파에서는 1승이 없기 때문에 성적이 안 좋아요. 근데 이제 리그로 보면은 최근에 졌던 경기는 리옹 원정밖에 없긴 합니다. 니스도. 그래서 니스도 그만큼 성적이 좋기 때문에 요거는 릴 승무 쪽으로 봐야 되는데, 완벽하게 릴 승까지 보기는 어렵다. 요렇게 보여집니다. 왜냐면 둘 다 뭐 최근에 달라진 상황이 크게 없고, 그래서 무승부 가능성이 있다. 릴 승무 보지만 무승부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 보세요. 제가 오늘 일정이 있어서 좀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도 금방 올려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